어제 국회에서는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서 의원들은 각 부처 장관 등을 불러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을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신복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확증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는 다 부인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저 모습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응을 했다는 점, 오히려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뻘쭘해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나왔다는 점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핵심은 왜 정치검사가 출세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죠. 최근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그 당시 후보자가 했던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때 김남국 의원의 질의였던 것 같은데, 그 조국 전 장관 수사의 강압 수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간 정치 검찰에 관련된 비판을 하면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그 당시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눈을 한번 감았으면 저는 꽃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소위 실세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당시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한직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왔던 이제 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또 기타 이번에 특수부 검사들 중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이나 이렇게 올라온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와서 기존에 하던 수사가 전부 다 정체돼 있었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 이후에 검찰을 생각하면 수사하던 것도 전부 다 사실상 무마시키고,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는 거의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그때가 오히려 정치 검찰의 시기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굉장히 명확하다. 네. 저는 지난 3년이라고 시기를 좁힌 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했을 때는 정책 결정권자이고 전체 구조를 살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검찰의 문제는 특정 정권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또 특정 검사들만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바뀌면은 이쪽 저쪽이 번갈아 가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어 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끊어내야 될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3년으로 국한시켜서 얘기할 건 아니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권 초반에 앞에 2년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 시기에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한동훈 장관 또 잘 나가는 검사였던 거거든요. 그때도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져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첫 인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친윤 인사들이 포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3년에 국한시킨 것은 장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나름의 피해를 본 검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겠으나 이제 장관이 된 입장에서는 피했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한동훈 장관을 거세게 밀어붙이는 질문을 던진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제 수사 끝났고 다 틀었으니까 관계 없습니까?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권리를 장관으로서 이야기 묻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비번 풀트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전 지사도 예정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금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 협치를 방해하고 있는지 아직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질의응답 내용에도 김한정 의원이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표정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는 순간에는 이 조절이 안 되고 폭발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되치기를 당했다. 네. 약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김한정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얘기를 더 끌고 가서는 득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의 그 청문회부터 이 어제 예결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더 띄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결국 김한정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패입니다.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푸는 거지 제가 이거를 풀어줘야 할 의무는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잖아요. 이거 자기부재금지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헌법상 권리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진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그 전 지사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꼭 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푸느냐 못 푸느냐 이걸 통해서 뭔가 증거를 밝혀내는 건 수사기관의 몫인 건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비번을 안 풀어서 뭔가 범죄를 은폐했다 쪽으로 계속 몰고가 오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왜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냈을까요? 네. 다른 부분으로 전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